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하워드 막스를 아시나요? 투자계의 검을 워렌 버핏부터 월가에 내놓으라고 하는 전문가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항상 정기적인 메모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다양한 경제를 공유하는데요. 그의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 워렌 버핏조차도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운다며 치켜 세우는 인물이죠. 그런 그가 최근 미국 증시가 고평가에 근접한 상태로 여겨진다면서 S&P 500의 상한가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버블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투자자라면 놓칠 수 없는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통해 미국 증시의 현 상황에 대해 재미있는 경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워드 막스란 인물이 누구기에 워렌 버핏부터 월가까지 그의 메모나 발언에 이토록 주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저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회장이며 포브스 억만장자 목록에 오른 거부이기도 한데요. 가치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1990년대부터 투자 메모라는 걸 발행해 왔는데요. 이 메모는 월가에서 필독 자료로 평가받을 만큼 그의 식견은 많은 이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조차 출근은 메일을 열어봤을 때 그의 메일이 있다면 이건 가장 먼저 읽어야 돼 라고 칭할 정도로 하워드 막스의 식견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관리와 시장 통찰을 제시하는 멘토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미국 증시는 고평가된 밸류에이션과 투자 심리에 의한 과열 상태라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워드 막스는 무엇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S&P 500 주가 수익 비율이 약 24배로 투자자들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높은 PER은 장기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을 투자자들이 과도한 낙관론에 기댈 때 나타내는 전형적인 버블 징후라고 설명하며 과거에 과열되었던 닷컴 버블 시장 상한가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나섰죠. 표와 같이 현재의 미국 증시는 예전 닷컴 버블 상한가 유사할 정도로 높은 PER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워드 막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데이터를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현재 S&P 500의 PER은 닷컴 버블 시기였던 1998년에서 2000년대 초반의 24배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며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과열 상태를 감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높은 PER은 AI 열풍과 같은 미래 성장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성보다 성장 가능성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PER이 높은 시점에서 투자가 이뤄진 경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 장기적으로 낮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PER이 20배를 초과한 시점에서 투자되었을 때 자본적 평균으로 연평균 2% 미만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여럿 확인되고 있죠. 하워드 막스는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고평가된 시장 상황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좀 더욱 신중하고 더욱 냉철한 태도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시장의 과열을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특정 기업의 지나친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양호하고 증시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무척 많지만 그는 전체 증시가 고르게 상승하지 않고 특정 종목에 지나친 낙관론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 AI 열풍과 같은 특정 기술 트렌드가 투자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며 주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집중도를 매우 높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명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이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가 미국 S&P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3%까지 커진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약 5,700개인 점을 감안하면 7개 기업의 비율은 약 0.12%의 비율로 채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33%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커진 상태인 거죠.
하워드 박스는 이런 M7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시장을 심화시키고 있고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 즉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에 휘말려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제한하며 특정 기업 한두 개의 실적 부진이 발생할 경우 시장 전체의 비관론이 확산되고 주가가 과도하게 폭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러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시장 리스크의 중요한 신호로 지적하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그니피센트 7, 일명 M7의 시가총액은 이제 단순히 기업 규모를 넘어 국가 단위 경쟁력과 비교될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2024년 기준 이들 기업의 총시가총액은 약 13조 달러로 하나로 치면 1경 7,394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M7의 시가총액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2위 증시인 중국의 모든 상장 기업을 합친 규모보다 훨씬 크며 일본보다는 2배, 한국에는 8배에 이릅니다. 개별 국가 기업들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커진 상태이며 국가별 전체 상장 기업들을 다 합쳐도 미국을 제외하면 따라갈 수 없을 수준 정도로 비대해진 상태죠. M7은 마치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모든 투자 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들 기업은 AI, 클라우드, 전기차, 디지털 광고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산업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로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하워드 박스는 이러한 기업들이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실질적인 수익 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특히 2024년 M7 기업들은 주가 상승과 함께 수익률 또한 S&P 500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며 주가 상승에 더욱더 불을 지폈는데요. 현재는 수익 구조만을 놓고 보면 주가가 오른 상승분에 비해 S&P 500의 평균 기업들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당 산업들은 막대한 자본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에 막대한 수익으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들이 많죠. 하워드 박스는 바로 이런 점이 현재 미국의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수익 구조를 보면 주가 상승분에 비해서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나친 포모 현상을 통해 낙관론과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증시가 과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냉정하고 신중한 태도의 접근을 추구하며 현재 과열된 시장 상태가 언제든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이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또 빠르고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미국에서 M7 기업들이 S&P 500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약 16%에서 17% 수준이었으나 불과 5년 만에 33%까지 2배 이상 폭증했죠. 이러한 급격한 비중 증가는 시장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워드 박스는 이러한 빠른 성장과 과도한 쏠림 현상을 경고하며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이 명확한 이익 개선이 없이 낙관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는 과도한 낙관론이 투자의 심리를 왜곡하고 시장 과열을 초래했을 땐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워드 박스는 현재 시장을 과거 닷컴 버블이나 더 나아가서 니프티 50 시기와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니프티 50란 1960년부터 1970년대 미국 증시에서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50개의 대형 성장주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 기업은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자랑했으며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IBM, 코카콜라, 월트 디즈니, 맥도날드, 필립 모리스, 존슨앤존슨 등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40~50배에 달했으며 이는 닷컴 버블 시기의 23배나 현재 M7의 24배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은 어떤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환호했고 이 주식들은 원 디시전 스톡, 즉 한 번 매수 후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주식으로 여겼습니다. 이들 기업이 영구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과단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했던 것이죠. 하지만 1970년대 경제 불안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과열된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고
니프티 피프티의 많은 기업들이 큰 폭의 손실을 겪었습니다. 하워드막스는 현재 M7 상황을 보며 이들 기업이 훌륭한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을 가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가치평가가 지나치게 빠르고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 닷컴 버블이나 더 나아가 니프티 피프티의 시기와 유사하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8배로 이는 미국 S&P 500 지수의 평균 PER이 약 19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110배, 엔비디아는 52배로 실적 대비 매우 높은 주가를 평가받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주가 수익 비율, 일명 PER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간략히 설명하자면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계산한 값으로 쉽게 말해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PER로 계산하며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110년, 엔비디아는 52년이나 되는 거죠. 물론 주가가 변하거나 이익이 급증하면은 해당 비율이 조정되겠지만 그만큼 지금의 M7 기업들의 주가와 벌어들여 있는 수익을 감안한다면 이 괴리감이 무척이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박스는 이러한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고평가가 기업의 실제 수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미래 이익을 반영한 결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는 심각한 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며 고평가된 기술주 중심의 시장은 조정장이 발생할 경우 평균 25% 이상의 폭락세를 기록해 왔기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시장이 약 20에서 30% 이상의 폭락으로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기술주의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죠. 그는 과거의 데이터와 투자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세상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워드막스의 메모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M7 기업들의 현재 주가 상태를 분석해 봤습니다. 하워드막스의 투자 철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리스크 관리, 시장 주기의 통찰, 냉철한 판단, 그리고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는 대중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 이는 문제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너무 높게 날아오르는 것은 결국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원론 일각에서는 현재 M7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른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와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어 과거의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는 항상 다양한 관점과 대립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하워드막스라는 투자 대가의 시각과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 상황을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워드막스의 말처럼 투자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지혜와 인내를 쌓아가는 여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